분 혹시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독재 국가의 체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북한 최고 엘리트 해커가 목숨을 걸고 들고 나온 것은 단 하나 손바닥만한 작은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지갑키가 들어있었죠. 충성을 바쳤던 동료가 조작된 혐의로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리기철은 깨달았습니다. 충성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과연 이 한 남자의 탈출이 어떻게 북한 체제의 균열을 만들어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 작전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리기철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수년간 북한 최고의 엘리트 해커팀을 지휘해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회색빛 건물들이 유독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아니, 사실 을씨년스러운 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어제 벌어진 일 때문이었겠죠. 동료 최성길이 외국 스파이와 내통했다는 조작된 누명을 쓰고 공개 총살당한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거든요. 총탄이 최성길의 머리를 뚫는 그 순간 리기철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십수년간 체제에 충성해왔던 최성길도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최성길도 결국엔 한순간에 배신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요. 그때 리기철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충성하는 순간 죽는구나. 사무실 안의 다른 동료들은 여전히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리기철의 눈에는 그들 모두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언제든 누군가의 손가락질 하나면 배신자가 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죠. 리기철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한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고 기밀을 다루는 해커라는 직업 특성상 언제든 입막음당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기철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와 두 아이가 기다리는 집이 따뜻한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안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집에 도착한 리기철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 전화에서 작은 틱틱하는 잡음이 들려왔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수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한 리기철의 예민한 감각은 그것이 도청장치의 신호라는 걸 알아차렸죠. 서재로 들어가 보니 책상 서랍이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적이고 간 흔적이 역력했어요. 리기철은 침착하게 평소 습관대로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의 손길이 이미 이 집까지 뻗쳐온 것이었거든요. 다음 며칠 동안 리기철은 더욱 확실한 증거들을 포착했습니다. 출근길 골목 끝마다 검은 승용차가 따라붙었고 아이들 학교 앞에도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거렸어요. 심지어 아내가 장보러 나가는 시장에까지 감시의 시선이 따라붙었죠. 어느 날 저녁 리기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거칠어진 그의 손에서 아내는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요즘 당신 표정이 이상해.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리기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리기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아내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위기감을 읽을 수 있었죠. 그날 밤 리기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가족의 안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최성길의 죽음, 감시의 그림자, 그리고 가족에게 다가오는 위험.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깨달음 말이에요. 며칠 후 정찰총국 화장실에서 리기철은 의외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장성민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원 같았지만 뭔가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장성민은 주변을 둘러본 후 리기철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동무 다음 숙청 명단에 동무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리기철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온몸이 떨렸죠. 언제까지 시간이 있소? 리기철의 목소리는 간신히 냉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장성민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에는 묘한 동정심 같은 것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5만 달러와 특별한 것 하나만 있으면 동무와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빼낼 수 있어요. 리기철은 장성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기밀, 바로 북한의 해외 자금 통로인 암호화폐 지갑의 접근 키를 말하는 것이었죠. 수년간 해외에서 탈취한 자금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북한 정권에 숨겨진 금고나 다름없었어요. 생각해볼 시간을 주시오. 리기철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고 저항하면 적어도 가족을 구할 가능성은 있었거든요. 그날 밤 리기철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총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북한 정권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암호화폐 지갑 키뿐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죠. 결심을 굳힌 리기철은 며칠 후 새벽 2시 정찰총국 건물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은 그가 워낙 자주 야근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기철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빨리 뛰고 있었죠. 최고 보안 구역인 서버실로 향하는 길, 평소에는 익숙했던 복도가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고 발걸음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려 식은땀이 흘렀어요. 서버실에 도착한 리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접근 카드를 찍었습니다. 삐 하는 인증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죠. 메인 서버에 접속해 암호화폐 지갑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동안 리기철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잘못된 명령어 하나만 입력해도 보안 경고음이 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수년간 이 시스템을 관리해온 그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정확한 코드를 입력해 나갔어요.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여러 지갑에 분산되어 있었고 각각의 접근 키들이 줄지어 표시되었죠. 리기철은 그 정보들을 작은 저장 장치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프로그레스 바가 조금씩 채워질 때마다 리기철의 심장도 더 빨리 뛰었죠. 마침내 100%가 되자 그는 작은 저장 장치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금속 조각이지만 그것은 이제 북한 체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이버 폭탄이 된 것이었어요. 탈출 계획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리기철은 가족들에게 평양에 있는 친척을 보러 가자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남편, 아빠의 모습에서 그 여행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기차역까지 가는 길에서도 검은 승용차가 따라왔습니다. 리기철은 가족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최악의 상황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 당장 체포당하는 건 아닐까? 가족들은 안전할까? 계획이 들통난 건 아닐까? 평양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리기철 가족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떠들어댔고 아내는 오랜만에 여행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리기철만은 달랐죠.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후 리기철은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장성민과 만났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성민은 트럭 한 대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짐칸에 숨어서 국경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민은 작은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국경 병사들에게 줄 막걸리예요.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으니 이걸 마시면 1시간 정도는 깊이 잠들 거예요. 리기철은 그제야 탈출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 온 것이었죠.
트럭 짐칸에 가족과 함께 몸을 숨기며 리기철은 주머니 속 작은 저장 장치를 만져봤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과연 가족 모두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깊은 밤 압록강 국경 지역에 도착한 리기철 가족의 심장은 터질 듯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국경 초소의 불빛이 저 멀리 보이고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장성민은 미리 준비한 막걸리 병들을 꺼내며 리기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를 잘해야 해요. 리기철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병사들에게 다가갔어요. 동무들 고생이 많소. 평양에서 가져온 좋은 막걸리 한 잔 어떻죠? 병사들은 깊은 밤 초소 근무의 지루함을 달래줄 술에 반가워했죠. 하나둘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병사들의 얼굴에 점점 졸음이 스며들었어요. 30분 후 초소의 모든 병사들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리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죠. 마침내 사람이 지나갈 만한 구멍이 뚫렸을 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이부다. 장성민의 다급한 외침에 리기철 가족은 서둘러 철조망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총탄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추격대가 도착한 것이었죠.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이고 총알이 주변 나무들을 뚫고 지나갔어요. 가장 끔찍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급류에 발을 헛디딘 막내 아들이 물에 휩쓸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빠! 절망적인 아이의 외침에 리기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큰아들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형제가 모두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본 리기철은 죽을 힘을 다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서 아이들을 끌어안은 리기철에게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죽는 거야? 그 순간 리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다. 우리는 살아서 자유로운 땅에 갈 거야. 압록강을 가까스로 건넌 리기철 가족이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은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죠. 며칠 후 조선족 마을 곳곳에 현상수배 전단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북한 도주자 리기철 일가족 체포 시 현상금 100만 위안. 리기철의 사진과 함께 붙은 전단을 본 아내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절망감이 가족 모두를 엄습했죠. 공안의 검문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고 조선족 브로커들조차 현상금에 눈이 멀어 리기철 가족을 밀고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어느 날 밤에는 숙소를 급히 빠져나와야 했죠. 브로커가 공안에 신고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지옥 같은 도주 생활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며 며칠씩 걸어야 했고 때로는 동굴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어요. 딸아이의 발에는 피가 흘렀고 아내는 탈진 상태로 기절하기를 반복했죠.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산속에서 중국 공안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리기철은 순간적으로 판단해 가족들을 숨기고 자신만 나타나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돌렸어요. 다행히 어둠의 도움으로 가족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죠. 중국에서 한 달 넘게 도주 생활을 하면서 리기철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북한을 탈출한다고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기까지는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라오스 국경 지역의 울창한 정글을 2박 3일 동안 걸어서 헤맨 리기철 가족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비틀거렸고 아내는 열이 나서 의식이 몽롱했어요. 리기철 자신도 탈진 직전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죠. 마침내 정글 사이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 대사관의 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리기철 가족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터뜨렸죠. 성길아,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대사관 철문을 붙잡고 서 있는 리기철의 입에서는 죽은 동료를 향한 다짐이 흘러나왔습니다.
총살당한 최성길의 모습이 다시 한번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짐했죠. 한국에 정착한 후 리기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해킹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전문가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죠. 자신이 가져온 정보를 활용해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거든요.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제재 회의에서 리기철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의 해외 자금 조달 방식과 사이버 테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 결과 무려 2억 달러 규모의 북한 자금이 동결되었죠. 미국 의회에서도 리기철의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쟁 능력과 해외 자금책 운용 실태가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한때 북한 체제를 위해 일했던 해커가 이제는 그 체제의 숨통을 조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지금 리기철의 아들은 사이버 보안학과에 진학해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고 딸은 한국 학교에서 친구들과 밝게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리기철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들고 나온 건 작은 저장 장치 하나였지만 그것이 자유를 연 불꽃이었다. 리기철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독재 체제라도 진실과 용기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